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크고 작은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뇌리에 박힌 장면은 개인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리오그란데 강가에서 사망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부녀의 익사 사진이었습니다. 이민자 가족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비극을 상징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책임이다. 우리에게 올바른 법이 있었다면 그들은 미국에 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법이 문제였다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인데 그들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생사를 가르는 문제의 해법은 결국엔 멍청아, 문제는 정치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대 아빠와 2살 배기 딸이 함께 큰 강을 건너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인데 행여 그들이 강을 건넜던들 그 강보다 더 큰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폭은 또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경제 분야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리오그란데 강변에서 익사한 부녀 사진이 자꾸만 그들만의 리그에 오버랩됩니다.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어요. 비교적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해묵은 이 청구서를 한 장 딱 꺼내 들었습니다. 아하. 사드 문제에 대해서 했죠. 어제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40분 정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들이 검토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사드 치우는 문제 좀 고려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일단 응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이 이야기는 김 위원장하고 소통이 잘 됐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꺼냈어야 하는 얘기인 거죠. 예. 이런 속에 북한 외무성은 어제 그 남한 당국자들이 남북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화도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또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호스트인 일본하고 정상회담도 아베 총리 측의 거부로 지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공항 영접도 지금 차관급이 나와서 약간 논란입니다. 또 제1동포 간담회 자리에서는 또 여건이 민단 단장이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렵다. 우리에게는 사활의 문제다라고 어려움을 또 호소를 했습니다. 예, 중국 측에 오래된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무슨 청구서를 내밀까요? 새로운 청구서를 내밀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참 왜 이러지? 예, 그 방한 이튿날인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이제 숙소인 하얏트 호텔에서 주요 기업들 지금 총수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18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고 요청은 미국 백악관 쪽에서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재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새로운 청구서의 내용은 뭘까 하는 건데 미국 투자 확대. 예. 그다음 반 화웨이 전선 동참. 이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 기업의 그 반화웨이 전선 동참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좀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직접 기업 압박에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운전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거의 최대 위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주변국들로부터 거의 지금 사면 초과 상태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앞 이제 불법 행위 집회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이제 6일 만에 구속 적부심을 거쳐서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석방이 결정이 된 예. 겁니다. 뭐 거주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에 응해야 하고 해외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은 물론 달려 있습니다. 어제 석방 뒤에 이제 집행부 긴급회의 소집을 했고요.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번 석방이 그 노정 갈등 해소의 한 계기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어제 사용자 위원 전원 불참으로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치단체장인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무슨 문제로 그런 것이죠? 네. 이 지금 도로 불법 점용 혐의로 지금 소송 중인 서초구 소재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에서 열린 헌당식 행사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네네. 축사를 한 건데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이 서초구가 지금 신축 중이던 그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 공간 1077제곱미터에 대한 점용 허가를 2010년에 내준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주민들이 소송을 이제 냈고요. 구청을 예. 상대로 해서 1, 2심 재판부가 일단 이 도로 점령 허가 처분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판결도 나오기 전에 영원히 허락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 법 위에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 뭐 최소한 위법을 방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또 그 어제 헌당식 행사 자체가 이 사랑의 교회의 일종의 굳히기 전략 또는 대법원 압박 전략일 수 있다. 왜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 미리, 예. 이제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한 건데 거기에 결국 정치인들이 힘을 보태준 격 아니냐. 네네. 그런데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예. 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7년 전에는 도로 점령 허가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으셔서 이것도 논란입니다. 좀 다른 얘기네요, 그러면은. 바뀐 거죠. 그렇군요. 네. 왜 바뀌었는지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원미열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홍성예산 국회의원 홍문표입니다. 예, 홍성예산 말씀하셨는데요. 농촌 사랑의 대표주자 홍문표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장. 네. 통장에 대한 수당 지급 새로운 제안을 좀 내놓으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 6월 말에 민주당에서 당정회의 통해 가지고선 10만 원 이상 결정했어요. 근데 그때 결정했는데 홍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또 언급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언급이 아니라 제게 아주 되게 불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미 얘기하셨던 거라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법안화 우리 여기 최고위원님 같이 계십니다만 성안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려놓기는 보통 한 1년 걸리거든요. 네네.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전문가의 또 손을 빌려야 되고 이거를 1년 전부터 해서 우리 이 통장들 수급을 좀 올려줘야 된다. 예. 15년 동안 20년에 좀 20만 원에 묶여 있는 거는 2004년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된다. 모든 물가 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행안위원회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당정청 회의에서 이놈을 빼다가 마치 이거 민주당에서 정부가 한 것처럼 방맹이를 쳐버렸어요. 10만 원 그리고 이건 지방 소위 세금으로 한다. 네네. 근데 제 법안의 취지는 20만 원 인상이었고 그리고 국고로 해야지. 예. 지금 지방에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하냐. 이게 이제 법안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을 내는 사람과 상의 한 번 없이 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그냥 무자비하게 집권당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하면은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민심을 들어서 법안을 만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날치기 당했다고 보는 건데 참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 결론은 저는 선거가 이제 한 9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이 전국에 한 1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9만 한 6천 명 되는데 예. 이게 내년 선거는 이제 눈앞에 보이지. 뭐 정책은 별로 만만한 게 없으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이 정책을 갑자기 당정청 회의에서 이렇게 10만 원이라고 결정하고 지방비로서 이걸 해결하는 거는 제 법안하고는 영 안 맞는 거고. 네네. 그러나 일단 생색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전. 서른 의원님 좀 해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해명할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거. 이장과 통장 수당 지급을 하려면은 예. 한 2,500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예. 1,64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해결이 이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제 올해 해서 내년부터 예.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국비로 하느냐 뭐 지방비로 하느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규정상 기재부가 갖고 있는 규정상 이게 국비로 하기에는 곤란하다. 예. 지방비로 하는 것이 옳다. 대신 10만 원을 올린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이게 이장과 통장들의 수당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이건 좀 지나치다.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10만 원 올리는 걸로 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야 10만 원, 20만 원 아니라 100만 원도 주고 싶죠. 그러나 국가 예산론이라는 게 그게 적절하게 써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원만 인상을 하고 다음번에 또 예산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또 올리는 쪽으로 예.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 이거는 당에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1년 반 동안 공청회 토론할 때 민주당 한 사람도 안 오다가 이제 눈앞에 이제 선거 닥쳐오니까 이거 10만 원씩 준다고 당정청에서 방명이 두드리면은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뭘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 홍 의원께서 이게 애를 쓰신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잘하셨고 네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이게 이제 통장이나 이장들로부터 이게 항의를 받아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 15년 동안 먹고 노는 일이 되느냐. 네네. 그래서 약속들 다 했으면 좋다 하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애를 쓰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 또 이렇게 법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약속들 다 하고 하겠다고 약속들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고 있던 짐이었습니다. 예. 그걸 일정 정도
벗었습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 뭐 과정에서 열심히 뛰셨는데요. 피니시 라인을 서 의원님 쪽에서 좀 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다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플러스 정말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될 국회 정상화. 지난번에 그 합의를 한 듯 하다가 그냥 또 2시간 만에 물거품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많이 국민들께서도 아쉬워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재협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재협상 없는 겁니까? 협상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지금 하고 아니 있다는 합의문 다 말씀이시죠? 만들어가지고 다 완결됐는데 네네. 그걸 국회에서 야당이 안 되겠다 하면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합의를 왜 하죠? 예. 전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부에서 온갖 고생 끝에 합의를 해냈으면은 그건 의총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고 안 들어오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낙연 이 대표나 한교안 대표 이걸 몰라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방법이 네. 이것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우리 원내대표도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한테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 우리 그냥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타협점이 양쪽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없다 가자. 핑계가 이제 들어와 그동안에 너무 밖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서 할 때다. 딱 타임은 맞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야당에서 안 하겠다고 지부가 했던 부분을 다 깨버리고 흔들어 놓으면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국정 운영을 못 합니다. 야당이 참 이 생각 없이 이번에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재협상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 의총에도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는 누가 뭐라 하기도 안타깝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당에서 국민에게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인영 대표가 협상은 없다. 이것은 권력의 횡포입니다. 어떤 경우든 협상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라는 거는 그건 참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너무 독단적인 독선의 얘기다라는 거고 네네. 과거에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름대로 그 요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전국이 꽉 막혔을 때 홍준표 대표하고 1대1로 영소회담을 해서 네네. 이 전국을 푸는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노력이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네네. 우리 그때 박영선 대표가 예. 협상을 해서 갖고 갔는데 의총에서 거부를 당했죠. 그렇게 해서 그게 한 20일 정도 딜레이 하다가 네. 나중에 또 극적으로 재협상을 해서 푸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혜가 지금은 필요할 때지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마치 협상 없다 이렇게 단절을 여당의 대표가 하는 거는 너무 전국을 푸는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을 하고 난 뒤에 2시간 만에 안 하겠다고 털어버리는데 또 재협상을 하자면 뭐 협상하면 뭐합니까? 또 재협상하자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시 재협상한다고 응해주면은 아마 이인영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로부터 버텨내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더군다나 국민들이 국회가 도대체 뭐 하냐. 이거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게 뭐 절체절명의 명령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2달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공전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라는 걸 전혀 도외시한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잘했구나. 그럼 이제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의총 열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야당도 아닙니다. 일부 야당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일부 극소수의 강경파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 야당에 유리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정치라는 게 물러날 때 물러나고 징계갈 때 징계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앞으로 돌격이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무슨 전쟁하냐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타협할 때 타협하고 합의할 때 합의해야 되는데 적절한 순간에 타협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깨고 앞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어떻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지금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에서 지금 서른 최고위원 얘기대로 이인용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의 한 분인 바로 서른우리 최고위원도 네네. 협상 없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예. 어제 뭐 그 다른 협상. 당인 그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제재 협상도 해야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협상은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몇 시간 전에 한 것을 몇 시간에 뒤엎으니까 네네. 그런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뭔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건 풀자. 네네. 그리고 협상은 뭐 어떤 방법이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지도부의 한 분이 방송에서 이인영 대표보다 한술 더 높은 강도로 없다라고 하면은 참 이 정치가 이러면 국회 결국은 해산해야 되는 겁니다. 딴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를 해산하죠 하는데 그건 뭐 헌법상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 전체 의총 결의로 우리가 이게 번복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네네. 그래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 그 여당에게도 죄송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재협상하자? 그럼 협상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다시 또 우리가 의총 열어가지고 우리도 재협상하자 하면 이게 뭐 어디 끝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과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재협상합시다. 이러면 얘기가 되죠. 그런 절차도 없이 어떻게 재협상을 합니까? 국민이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한국당은 조건부 특위 연장 관련해서 특위 연장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선별적으로 상임위원회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뭐 그렇게 뭐 당당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국을 푸는 데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라면은 그래도 국민 대통령이 여기에는 좀 결단을 해줘야 돼요. 예. 영수회담을 하든 뭘 하든 한번 해서 이걸 풀자. 뭐 과거는 그랬어도 네네. 이런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이 전국을 푸는 어떤 대통령의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 지금 특위 연장 문제는 그러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그냥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킬 협상을 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협상 안대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협상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대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의된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니까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합의해놓고 못하겠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합의를 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네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합의를 번복하고 싶으면은 그게 따르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 절차라는 것은 의원들이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나 이 합의는 우리가 지켜내기 힘드니까 다시 하십시다. 뭐 이런 절차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슈는 좀 바꾸겠습니다. 이 뭐 사과 문제, 국회 정상화했다는 부분은 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 가장 그 관심사였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목선이 삼척강 입항한 문제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입장 변함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뭐 여야가 똑같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여야가 대치해서 왈가왈가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저는 특검을 해서 네네.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체의 안보 문제를 우리 스스로 너무 깊게 논의하다 보면은 결국 국가에 상처만 나는 겁니다. 예. 참 부끄러운 하나의 우리 자화상 아닙니까? 네네. 공군, 해군, 뭐 경찰 다 있는데 심지어는 뭐 밤에 개미 새끼 하나 겨어나가는 것도 다 발견할 수 있는 첨단의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네네. 이거를 우리가 발견 못하고 지금에 와서 처음에 얘기한 거, 두 번째 얘기한 거, 세 번째 얘기한 거 다 각각 달라버리면은 예. 국민은 참 불신을 하고 혼란스럽죠. 네네. 이것을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밝힌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처음부터 말씀 잘못 드렸다, 불찰이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남북 관계라는 건 묘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첫째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경계태세가 느슨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아무리 작은 목선이지만은 목선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삼척까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까지 몰랐다라는 게 몰란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예. 그건 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태세다 안보 태세다 이 점은 지적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뭐 숨기고 하겠다. 숨겨서 뭔 덕이 있겠습니까? 또는 다른 사실을 얘기했다면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숨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안보 관계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 지금 남북 해빙을 기대하면서 대화를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겠다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이제 양해를 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내렸었던 상황이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문제에서는 방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계석 서른 홍문표 두 의원분 모시고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 최장수 수석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싼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께서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뭐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상식선에서 이 법무부 장관은 참 중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국민에게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 조국 수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공직기강 그다음에 인사검증 이거에 이제 전문적인 책임자였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 서류를 이렇게 보더라도 56명의 소위 장관급 이 사람들을 검증하고 뭐 인사조치를 할 때 이분의 손으로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데 56명 중에서 25명이 불합격자를 결국은 선정해서 예. 이 정치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신을 샀던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6명이 낙마를 했고 그다음에 인사에서 8명이 또 대통령이 권한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네. 국회에서는 동의와 채택을 안 했는데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만둔 사람이 또 6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위 검증 인사 시스템을 총책임자가 이 사실 경질돼도 벌써 경질됐어야 할 사람이 다시 또 법무부 장관을 오는 거는 국민 정서에도 그렇고 야당에서 볼 때는 더욱 아니다. 네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많은 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선 의원님.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때 국민 요구는 여러 개혁이 있었는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예. 하라. 이 주문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이제 완수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장관은 대통령과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이 지금 민정수석이 수석으로서는 뭐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보조하는 자리니까 그거로서는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은 조국 수석이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뜻이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다수 지금 우리 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할 사람은 조국 말고는 없다. 네네. 이런 얘기대로 이구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혁명에서 나왔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려면은 적임자가 나와야 한다. 예. 그 적임자가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적절한 임무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네네.
딱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좋게 보면은 사람을 뭐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대통령의 그림자고 최측근이다. 그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또 그러고 적폐 등등 개혁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이다. 뭐 그것도 뭐 여권에서 볼 땐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 장관은 대통령에게 노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정부고 국민의 장관이 돼야죠.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 이런 그림자가 과연 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수인격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그건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객관성이 있는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법률 전문가가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분을 이 기회에 하면은 대통령과의 이런 오해도 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국 수석은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하고 할 사람이지 예.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그 길로 함께 갈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검찰 쪽에 이게 잘못되어 있던 그동안에 이 70년간 쌓여 있던 이 부분들을 네네.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면은 그 책임자는 역시 조국이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 이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할 책임자는 조국이다. 네네. 같이 가자. 그래서 해내자. 이게 촛불혁명의 정신이다. 그 정신에 충실하자. 이 심정에서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아까 홍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니요 할 부분이 있다면은 예. 아마 제일 먼저 할 사람이 조국 수석이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법무장관으로서 그 네네. 역할을 한다면은 참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 의원님,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왜 한국당에서 잘하는 것도 많은데 늘 잘못하는 것들만 나오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느냐는 그런 불편한 시기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한국당 행사장에서 있었던 이게 참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예요. 엉덩이 춤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중진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것은 한마디로 신중치 못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단지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 대부분 이제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나 현실적인 얘기가 뭐 언론도 뭐 검찰도 경찰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송에 나가는 어느 방송을 놓고 모니터링을 네네. 합니다. 그거를 놓고 보면은 이게 한 7대 3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되니까 그런 것이 이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야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안 나가고 우리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집중적으로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예.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가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하면은 뭐 방송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 부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잘못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 당직자들이나 일부 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휘부를 하는 게 왜 있습니까? 네네. 적어도 당 대표나 거기 참석했던 많은 경험이 많은 정치 연장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웃고 같이 그냥 동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이게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국민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 네네. 이걸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금방 봐도 부끄러운데 근데 그걸 열심히 더 잘해라? 참. 할 말이 없어요. 예, 마무리 지금 좀 지적한 해주셔야 될 것 거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큰 약이 돼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의 대체를 지금 찾고 있고 잘할 겁니다. 예,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네. 의원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자유한국당 홍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주요 20개국의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평화, 운명의 한 주가 펼쳐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오사카, 2번 평양.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